안녕하세요. 2022 카타르 월드컵 이후 황희찬 선수의 울버햄튼 내 입지 확실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마침내 2022-2023 시즌 첫 골을 터뜨렸는데요. 흥미롭게도 황희찬 선수가 유럽 무대에서 본인을 크게 알렸던 상대팀 리버풀을 상대로 골을 넣었습니다. FA컵 64강전에서 기록한 황희찬 선수의 골과 또 최근 활약의 정점을 찍은 이 리버풀과의 경기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축구대회 잉글랜드 FA컵 3라운드 64강전 일정이 진행 중인데 사실 초반 일정에는 그렇게 눈에 띄는 이변이라고 할 게 없었는데 오늘이죠. 한국 시간으로 8일 새벽에 열린 경기들 중에서 좀 재미있는 결과들이 있었어요. 우선 하부리그 팀의 자이언트 킬링, 3부 리그 팀인 셰필드 웬즈데이가 사우디 국부펀드의 막대한 투자를 받아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뉴캐슬을 잡았습니다. 예, 물론 이 경기에서 뉴캐슬이 로테이션을 대거 돌리긴 했습니다. 그거 조엘링턴하고 그 보트만하고 롱스태프까지 3명 제외하고는 전원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간에 3부 리그 팀한테 진 거는 패한 거는 조금 충격이라고 할 수 있죠. 예, 프리미어리그 팀 간 대결에서 로테이션 속에 조금 결과가 예상과 엇갈렸던 부분들은 있긴 했지만 사실 특별히 이변이라는 그런 결과가 없었는데 이 셰필드 웬즈데이의 승리 분명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고 예, 그러면서 이제 뉴캐슬이 최근 2무 1패로 흐름이 안 좋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로테이션을 대거 돌린 거긴 하거든요. 물론 지난 경기는 아스널전이니까 0대0 무승부가 좋은 결과였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전 경기 리즈한테 0대0 무승부가 좀 흐름이 안 좋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였죠. 네, 뉴캐슬의 최근 흐름이 안 좋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의 주목할 경기가 바로 황희찬 선수가 교체로 출전했던 리버풀과 울버햄튼의 경기인데 사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 경기는 2대2 무승부. 사실 리버풀의 안방인 안필드에서 열렸고 또 객관적인 전력도 리버풀이 앞선다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재경기로 이어졌던 상황들 그리고 사실은 이 경기가 무승부로 끝났는데 울버햄튼이 이길 뻔했던 경기였죠. 네, 그러니까 울버햄튼이 상당히 효과적인 그리고 또 위협적인 공격들을 가하면서 리버풀을 괴롭힌 경기였죠. 예, 사실 이제 황희찬 선수가 잘츠부르크 시절에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홀란 선수, 미나미노 선수와 함께 맹활약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좀 많이 알렸었고 그때 이제 안필드 원정에서 판다이크 선수를 제치면서 넣었던 골, 그 골이 사실은 좀 가장 강렬했었는데 이번엔 판다이크는 없었지만 또 한 번 클롭 감독을 상대로 멋진 하나를 펼쳤습니다. 사실 새벽에 열린 경기였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또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후스쿼드닷컴에서는 이날 경기 최고의 선수로 황희찬 선수를 좀 선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이제 평점 7.5점으로 이제 가장 높은 평점을 얻었는데요. 그 짧은 시간을 뛰면서 상당히 위협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를 괴롭힌 황희찬 선수였죠. 사실 황희찬 선수가 동 포지션 때 경쟁 선수들도 많고 특히 이번 1월 겨울 이적 시장에 브라질 올림픽 대표 출신 공격수인 마테우스 쿠냐가 합류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로페테이 감독 이후 조금의 그 반전, 조금 이제 살아나는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조금 위태롭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쿠냐와 함께 들어가서 또 좋은 활약을 펼치고 호흡을 맞췄다는 점에 있어서 그리고 둘이 골을 합작해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로페테이 감독이 부임한 뒤에 조금은 중용되는 분위기가 있으면서 이날 활약까지 더해서 어떻게 보면 울버햄튼에 확실하게 남겠구나 이번 시즌만큼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경기였는데요. 상세하게 살펴보면 우선 이번 경기 조금 더 주목받은 선수는 역시 리버풀의 각포 선수였어요. 예, 그러니까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영입한 선수인데요. 각포가 이제 이 경기를 통해서 공식 대회 데뷔전을 가지게 됐죠. 반면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는 이 경기에서 정말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네베스하고 콜린스 2명 제외하고는 주전급 선수들이 다 빠진 경기였습니다. 로페테이 감독이 조금 이번 경기를 역시 좀 던진 거 아니냐, 리그에서의 잔류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전 선수들을 아낀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황희찬 선수가 선발에서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우리가 좀 아쉬워한 그런 상황들은 아니었는데 막상 선발로 나온 선수들로도 경기를 잘했고 황희찬 선수도 교체 카드로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로페테이 감독이 역시 만만치 않은 감독이구나 그런 게 좀 느껴졌어요. 이 경기에서 로페테기 감독이 약간 변칙 전술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로페테기 감독은 4-3-3을 계속 활용을 했잖아요. 그리고 원래 본인이 선호하는 포메이션도 4-2-3-1이나 4-3-3이고요. 근데 이 경기에서는 풀백을 2명을 왼쪽 측면에 배치하는 4-4-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다마 트라오레도 윙백 역할을 선 선수니까 오른쪽도 2명씩 배치를 한 거라고 봐도 무방해요. 이 경기에서. 사실 이제 스페인의 팀들 중에서는 과거에 이제 우나이 에메리 감독의 세비야가 좀 그랬는데 더블 풀백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풀백형, 윙백형 선수를 나란히 2명 배치해서
뭐 교차 플레이 한다거나 측면의 수비력과 활동력을 좀 강화시킨다거나 또 이런 그 4-4-2 포메이션을 잘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로페테기 감독이 직접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건 아니지만 이번 경기를 통해서 라리가 출신 감독, 스페인 출신 감독으로서의 전술적인 유연한 모습을 보였고 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각포 선수를 통해서 누네스 선수의 위치를 바꾸는 또 시도를 하기도 했죠. 예, 그러니까 뭐 가포 선수가 이제 뭐 많이들 예상했던 대로 왼쪽 윙으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그러나 어쨌건 간에 이 경기에서 로페테기 감독이 4-4-2를 그것도 풀백 2명 배치하는 4-4-2를 쓴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그 리버풀의 장기인 측면 공격을 틀어막겠다라는 거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 아놀드와 살라 그리고 로버트슨과 각포에 거기다 이제 누네스도 왼쪽 측면으로 많이 빠지는 선수잖아요. 이 측면 공격을 막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보였던 포석이었다라고 보고 또 이 선수들의 보면은 전체적으로 높이가 높은 편에 속해요. 램비키사도 센터백도 볼 수 있는 선수고 그리고 또 이제 트라우레도 높이가 있고 히메네스도 완전히 뭐 제공권에 강한 선수들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후백 네베스도 그렇고 높이를 통해서 상대를 괴롭히겠다 이런 포석을 들고 나온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한 상대 대응책을 준비하기도 했고 사실 설명하신 대로 누네스가 중앙에 있긴 했지만 이날 경기는 이제 곽포가 왼쪽에 있기도 했고 오른쪽으로도 많이 빠지면서 자신 속도감을 살리고 또 살라와의 교차 플레이를 통해서 리버풀 역시 뭐 경기를 아주 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로페테기 감독의 대응도 굉장히 좋았다. 기록으로 보자면 역시 울버햄튼이 역습 축구를 했는데 사실 로페테기 감독이 점유하고 또 뭔가 만들어가는 축구도 잘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좀 대응형 조금 팀에 맞는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전술적인 확장성까지 보여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맨유전 같은 경우는 도리어 테나 감독의 그 맨유를 상대로도 점유율에서 전반전에는 앞서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긴 했었던 로페테기 감독이었는데요. 이 경기에서는 철저히 선수비 후역습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높이를 통해서 그리고 강도 높은 압박을 통해서 리버풀을 괴롭히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 리버풀이 점유율은 많았지만은 정작 이제 중앙에서도 공격을 잘 풀어나가지 못하고 측면 공격은 울버햄튼한테 막히고 그런 장면들이 발생했고 도리어 울버햄튼이 효과적인 역습을 통해서 슈팅 숫자에서도 11대 10으로 하나 더 많았고요. 무엇보다도 유효 슈팅이 5대 3이었죠.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위협적인 장면들은 울버햄튼이 더 많이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뭐 리그에서의 대결에서 좀 아쉬움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또 로페테기 감독이 수정을 가하고 그것을 결국에는 내용상의 변화를 가져왔다. 점유를 내주되 실리를 챙기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사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보니까 울버햄튼이 상당히 상대 배우를 위협적으로 공략하려고 했다는 걸 볼 수 있는 지표가 오프사이드에서도 4대1로 울버햄튼이 우위를 점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사실 전반 26분에 울버햄튼이 선제골을 넣게 되는데 이 장면은 뭐 어떻게 보면 알리송 골키퍼의 조금 안일한 볼 처리의 실책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울버햄튼이 압박을 하고 위협을 가고 이 상황도 사실은 알리송으로부터 방출됐던 공을 잘라내고 공격하는 와중 속에 어떻게 보면 리버풀의 실수를 울버햄튼 선수들이 야기한 것이니까 온전히 뭐 행운이라고만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게데스가 이제 가로채가지고 골 넣은 장면이었던 거죠. 알리송이 이제 조금은 이제 멘탈이 흔들리고 당황한 장면 속에 게데스에게 공을 뭐 자책 패스를 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어찌됐거나 울버햄튼의 움직임 자체가 좋았어요. 여기서도 알 수 있겠지만 공격진들이 다 이미 위에까지 올라와 있었다 보니까 패스를 줄 수 있는 경로 자체가 별로 없어서 발생한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리버풀의 실수지만 울버햄튼이 유발했다. 하지만 역시 리버풀은 저력이 있어요.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아놀드의 시원한 전환 패스를 또 누네스가 왼쪽으로 돌아 움직이면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 사실 뭐 월드컵 이후 누네스가 그래도 조금 이제 자신감을 끌어올리면서 또 본인의 피지컬, 몸 상태는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 움직임은 좋았는데 그동안 결정적인 찬스들을 특히 월드컵 이후에 너무 많이 놓치면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었거든요. 하지만 이 경기에서 마침내 골을 넣으면서 어느 정도 부진 탈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는 골이었죠. 이 골은 상당히 센스 있는 골이었어요. 물론 아놀드의 킥이 택배긴 했지만 그래도 쉽지 않았거든요. 멀리서 넘어오는 거를 그렇게 논스톱으로 때리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 사크리치 골키퍼가 팔을 뻗었으나 거길 뚫고 지나가는 골이었죠. 전반전에 울버햄튼이 전술적으로도 잘했고 선제골까지 또 가져왔지만 결국엔 종료전에 동점골을 내준 데다가 또 후반전 초반인 7분에 리버풀이 역전골까지 넣었기 때문에 역시 울버햄튼이 리버풀한테는 안 되는구나. 게다가 사실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조금 리버풀 쪽에 행운이 따랐어요. 네, 그 약간 좀 토티 선수의 실책도 조금 있었죠. 여기서 곽포 선수가 배후로 살라의 침투를 보고 로빙 스루 패스를 보낸 것은 맞는데 실제적으로 패스가 시작됐을 때는 살라 선수가 오프사이드 위치가 명확하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따라 내려가던 토티 고메스가 헤딩으로 걷어내려고 한 게 뒤로 빠졌습니다. 안 건드렸으면 오히려 공을 잡았을 때 옵사이드가 되는 거였죠. 어찌됐거나 가만히 또 냅둘 수는 없었겠지만 토티 고메스의 머리를 맞고 오히려 살라에게 연결이 되면서 오프사이드가 아닌 게 됐고 또 살라는 이 상황에서
놓칠 선수가 아니에요. 그냥 수비수의 백패스로 간주가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살라가 차분하게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2대1이 됐을 때 사실은 이제 경기를 잘하던 팀, 특히 잘하던 약팀이 강팀을 상대로 동점에 역전골까지 내주면 멘탈이 조금 무너지기 마련인데 하지만 곧바로 또 울버햄튼도 역공을 잘 펼쳤어요. 예, 뭐 그러니까 네베스 선수의 로빙스루 패스를 이제 아이트누리가 배우 침투해가지고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뭐 골키퍼 정면을 향하긴 했죠. 예, 하지만 정말 좋은 장면이었고 또 리버풀을 상대로 울버햄튼이 어떻게 경기를 준비했는지 팀 플레이가 잘 맞는 느낌이 있었고 무엇보다 후반 18분 로페테기 감독이 과감하게 3장의 교체 카드를 꺼냈는데 히메네스와 네베스와 게데스 그리고 이 선수들 대신 들어간 선수가 황희찬, 마테우스 누네스, 마테우스 쿠냐인데 뭐 주전 경쟁을 하는 선수들이기도 하지만 다른 또 강점을 갖고 있는 카드니까 로페테기 감독이 어떤 선수가 더 좋고 더 우월해서 기용한다기보다는 상황에 맞춘 좀 조합을 만든 게 아닌가. 예, 그리고 저는 이게 어느 정도는 승부수였다라고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바뀌었을 때는 그냥 뭐 그 자리에 그 선수들 넣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기록 지표들 보면은, 이거 노림수였다라는 게 보이는, 그런 교체였습니다. 일단은 어쨌건 간에, 네베스보단 누네스가 조금 더 볼 전진에 능한 선수고, 그리고 이제 황희찬하고 쿠냐 둘 다 굉장히 빠른 발을 자랑하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상대 배우를 침투하는데 상당히 능한 유형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황희찬과 쿠냐가 골을 합작해냈죠. 교체 카드를 투입하자마자 거의 2, 3분 만에 골이 나왔기 때문에 용병술이 적중했다고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쿠냐와 황희찬이 서로 호흡을 맞추면서 만든 골이었기 때문에 인상적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황희찬 선수가 중앙에 공을 끌고 들어가면서 왼쪽 전방으로 침투하는 쿠냐에게 공을 툭 밀어줬고 쿠냐가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지 않으면서 이 공을 받았는데 다시 문전으로 침투하는 황희찬 선수를 정확히 보고 2대1 패스를 연결한 거잖아요. 여기서 황희찬 선수의 슈팅이 코나테를 맞긴 했지만 다시 황희찬 선수를 맞고 들어가는 행운이 따랐어요. 하지만 이 행운이 따른 것조차도 이미 팀으로서 준비했던 플레이가 잘 먹혀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뭐 쿠냐 선수가 옵사이드 탭을 상당히 잘 깨고 들어가기도 했고요. 정말 아슬아슬했었거든요. 팔 같은 경우는 넘어갔는데 팔은 원래 옵사이드 룰에 이제 저촉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넘어간 상태에서 이거는 사실상 쿠냐 선수의 도움이죠. 도움인 건데 이제 코나테 선수 맞고 다시 황희찬 선수 맞았기 때문에 도움이 사라진 거지. 이건 그냥 정상적인 플레이라면 쿠냐의 크로스에 이은 황희찬 선수의 골이라고 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쿠냐가 영입이 됐을 때 황희찬 선수의 경쟁자가 왔다라는 생각을 했던 분들도 많지만 이렇게 같이 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도 기대했던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장면에서 그런 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참고로 이 경기에서 황희찬 선수가 가장 많은 패스를 주는 선수가 쿠냐였어요. 그 정도로 둘이 호흡이 좀 잘 맞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로페테기 감독이 다시 또 이제 전술 변화를 아예 가져가죠. 램비키사를 빼고 이제 세메도를 넣으면서 아예 3-4-2-1로 전환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바꾼 거거든요. 승리를 노린 거죠. 그러니까 뭐 왜냐면은 조니하고 토티하고는 둘 다 원래 풀백도 설 수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3백을 좌우에 약간 좀 전신 성향이 있는 선수들과 이제 좌우 윙백에는 정말 이제 윙백 선수들을 내리면서 공격 3장에 미드필더 2장을 이렇게 배치한 원래 포진 자체는 4-4-2보다는 3-4-2-1이 더 수비적인 포진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선수 구성 자체는 도리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로페테기 감독이 또 전술적으로 얼마나 또 화끈한 감독인지를 보여준 것 같고 또 후반 29분에도 이제 조금 지쳤다고 할 수 있는 아이트누리를 빼고 부에노 최근에 2군에서 올려 쓰고 있는 그리고 굉장히 중용하고 있죠. 로페테기 감독의 거의 양아들처럼 보일 정도로 중용되고 있죠. 뭐 이런 선수를 투입하면서 이기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고 실제로 후반 36분에 울버햄튼이 재역전골을 넣는 것 같았어요. 장면을 소개해드리면 교체 투입했던 미드필더 마테우스 누네스가 문전 왼쪽에서 올린 컷백이 수비를 맞고 뒤로 흘렀는데 이 공이 황희찬 선수에게 또 운 좋게 연결이 됐고 황희찬 선수가 슈팅처럼 뭐 좀 밀어넣는 패스를 그 혼전 속으로 밀어 넣었는데 말씀드린 그 살라 선수의 득점 상황에서 조금 실책을 범했던 수비수 토티 선수에게 이어지면서 토티 선수가 조금 이제 본인의 실수를 만회하는 정말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골을 넣은 줄 알고 유니폼까지 벗고 세리머니를 했어요. 그런데 깃발이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VAR 체크를 통해서 이 골은 취소가 됐는데 사실 이 앞에 장면만 보자면 왜 취소된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앞을 돌려보니까 이제 공이 혼전 와중에 이제 오가는 상황에서 황희찬 선수가 헤더로 공을 건드렸던 것이 뒤로 빠졌고
그걸 이제 마테우스 누네스가 받고 컷백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마테우스 누네스 선수가 이제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다가 나와서 네. 이 공을 받은 것으로 보여요. 예. 뭐 현지 언론에서도 중계 카메라 상에선 이게 카메라가 잘 포착을 못했는데 어찌됐거나 뭐 맞겠죠? 예, 그게 맞는 거죠. 왜냐면 VAR 같은 경우는 어쨌건 간에 한 번에 모든 그 시퀀스 자체가 끝나야지만 그때부터 다시 처음부터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맨 처음 과정부터 다 보는 거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그중에 옵사이드가 불리게 되면은 약간 조금 이게 억울할 수 있을 수도 있더라도 예, 취소되는 게 맞고 더 억울한 건 이제 투티인 거죠. 투티는 골인 줄 알고 정상적인 골인 줄 알고 그 유니폼 탈의를 했다가 옐로 카드를 얻게 됐죠. 예, 어찌됐거나 이 골이 취소된 이후에는 더 이상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2대2 무승부로 끝났고 결국에는 32강 진출권을 가리기 위해서 FA컵은 전통적인 리플레이, 재경기를 다시 치르는 뭐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어찌됐거나 울버햄튼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울버햄튼이 또 승리에 비견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에서 어쨌건 간에 제가 그 교체 카드 승부수들이 통했다라고 얘기한 게요. 일단 그 황희찬하고 쿠냐하고 누네스가 들어가기 전에는 보면 아시겠지만은 공중볼 획득에서 9대4로 도려 이제 조금 공중볼 싸움을 많이 가져가고 그러면서 많이 부딪혀주는 축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황희찬하고 쿠냐하고 누네스가 들어오면서 이 선수들이 드리블 돌파를 상당히 많이 그가 좀 패스를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 그리고 부딪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장면들이 많았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지친 리버풀을 괴롭힌 거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리블이 7대1로 그 시점에서 상당히 크게 벌어지게 됐죠. 그리고 슈팅도 어쨌건 간에 그때 이제 하나 더 기록을 하게 된 거였고, 예, 점유율은 패스를 많이 주고받고 하지 않다 보니까 점유율 자체는 이전보다는 줄어들었지만은 조금 더 효과적인 플레이들이 가능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로페데기 감독이 교체 카드, 선발 전략 이런 것들을 다 구상하고 계획대로 운영했다. 그리고 황희찬 선수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어떻게 써야 될지에 본인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황희찬 선수 입장에서 한국 축구 팬들 입장에서도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특히 마테우스 누네스, 황희찬, 마테우스 쿠냐 이 세 명의 좀 교체 투입 활약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뉴네스 같은 경우는 27분 뛰면서 드리블 돌파를 3회를 성공시켰거든요. 예. 이게 리버풀 전체 드리블 돌파 성공 횟수하고 똑같아요. 팀 전체하고. 리버풀이 또 원하는 선수인데. 예, 어쨌건 간에 이 선수가 얼마나 이렇게 볼을 끌고 올라가는 능력이 있는지, 리버풀이 원래 영입하고 싶은 이유도 그것 때문이라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예, 그걸 여실히 보여준 경기였던 데다가 황희찬 선수도 일단 뭐 한 골을 넣기도 했고, 또 이제 도움도 올릴 수 있었는데 그게 취소된 부분도 아쉽게 있었고, 슈팅 2번을 가져갔고, 그 울버햄튼이 어쨌건 간에 슈팅을 많이 가져간 경기는 아니었잖아요. 예, 하지만 2번을 가져갔고, 그리고 또 이제 드리블 돌파도 1회 시도해가지고 모두 다 성공시켰고, 그 패스가 비록 적었지만 터치에 비해 적잖아요. 터치가 15회지만 패스는 7회니까. 하지만 패스 성공률도 86%. 그럼 딱 한 번 실패한 거고, 그리고 볼 경합도 2번 해가지고 모두 다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굉장히 효율적이고 파괴적이었다. 황희찬 선수가 교체 카드로서 자신의 몫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있고 또 무쿠나 역시 뭐 이제 합류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았지만 본인의 가치를 좀 보여줬어요. 예, 그러니까 뭐 드리블 돌파가 여기서는 한 번 성공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요. 볼 캐리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드리블로 기록되지 않은 그냥 볼을 끌고 올라가는 장면들. 그러니까 쿠냐가 있었기 때문에 역습 축구가 조금 더 편하게 됐던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장면들 때문에 리버풀 선수들을 조금 괴롭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 여기 기록으로 나오진 않았지만은 결국 도움도 기록을 한 거고, 그거는 완벽한 빅찬스였고, 왜냐면 골문 앞 슬라이딩 슈팅이었으니까요. 황희찬 선수의 슈팅이. 예, 그 정도로 데뷔전인데 매우 성공적이었다. 깊은 인상을 남기는 데뷔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결국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앞으로도 이 세 명 선수가 교체 카드로만 쓰일 게 아니라 선발 카드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줬는데, 무엇보다 울버햄튼이 고무적인 것은 로페테기 감독이 부임하면서 성적도 좋아졌고, 이게 단순히 성적 결과만 낸 게 아니라 경기력까지 좋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뭐 로페테기 감독 부임하고 나서 2승 2무 1패거든요. 그것도 뭐 상대 팀들이 만만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물론 뭐 리그컵 질링엄 같은 경우는 하브리그 팀이긴 했지만요. 뭐 그래도 에버튼도 물러설 수 없는 팀이었는데, 그런 솔직히 말하면 저 경기가 벼랑끝 경기라는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왜냐면 저 때만 하더라도 울버햄튼이 최하였어요. 그리고 에버튼도 잔류 마지노선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벼랑끝 전쟁이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2대1로 승리를 하면서 기분 좋게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치렀고요. 맨유전 0대1로 패하긴 했지만 이 경기도 상당히 선전했고, 도리어 맨유가 최근 7연승을 달리고 있잖아요. 파죽 시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 7연승 달리는 동안
가장 고전한 경기가 울버햄튼전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잘했었어요. 저 경기에서. 그렇죠. 딱 한 번 진 경기조차도 내용상으로는 네.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봤을 때는 예. 분명히 로페테기 감독이 울브스를 빠른 시간 내에 정말 단기간 내에 네. 본인에게 기대했던 소방수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있다. 네. 그러면서 뭐 이번 경기 끝나고 나서 당연히 결정적인 동점골을 넣었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연고지인 이 버밍엄 지역의 신문 버밍엄 메일에서는 선수 평점 매기면서 황희찬 선수가 이제 골 세레머니하는 장면 메인 사진으로 소개했고 평가도 평점 7점으로 좋게 줬어요. 네. 내용을 살펴보면 로페테기 감독 아래서 우리는 황희찬의 최고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 네. 한국인 선수는 끈질기게 열심히 뛰었고 최근에 그런 활약들을 그럼 많이 해본 그 보상을 마침내 받았다. 그게 뭐냐면 이번 경기도 열심히 뛴 것도 있지만 최근 몇 경기 계속 열심히 해왔고 잘해왔던 보상을 마침내 받았다. 시즌 첫 골이 이제야 터졌기 때문에 사실은 황희찬 선수가 지난 시즌에 좀 임대 신분으로 와서 초반에 반짝하는 활약들 득점들로 기대가 커졌다가 후반기에 좀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감도 컸고 완전 영입 잘못한 거 아니냐 얘기도 들었고 실제로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 조금 떠날 뻔한 상황들도 있었는데 로페테기 감독이 오면서 다시 좀 살아난 모습들을 현지에서 좀 조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무엇보다도 황희찬 선수가 그 로페테기 감독 부임 후에 중용되고 있거든요. 예. 여기 이제 오렌지색 그 선을 보시면은 이게 로페테기 감독 부임 이전과 그 부임 이후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페테기 감독 부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식 대회 13경기 472분 출전해가지고 1도움이었거든요. 근데 빠진 경기들도 있고 다 보시면은 교체 출전 경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발 출전은 단 4경기가 전부였고 그중에 프리미어리그 2경기, 리그컵 2경기 선발이었거든요. 리그컵 2경기는 너 주전에서 밀려났단 소리예요. 그렇죠. 원래 특히 앞쪽에서 만나는 리그컵 같은 경우는 그렇죠. 사실 후보 선수들이 나오는 거죠. 예. 근데 로페테기 감독 부임하고 나서는 공식 대회 5경기에서 265분 출전해가지고 1골 2도움인데요. 5경기 전부 다 출전한 거고요. 그 중에 프리미어리그 3경기가 선발이고요. 리그컵과 FA컵은 교체. 결국에 이제 주전으로 입지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도리어 주전조여서 컵 대회에서는 교체로 출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긍정적인 것은 교체로 나온 그 컵 대회에서 모두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또한 로페테기 감독의 신임을 듬뿍 얻고 있으니까 제가 약간 좀 농담을 섞어 좀 말씀드리면 로페테기 감독이 지난 여름에 세비야 감독으로 한국 투어로 와가지고 뭐 한국 문화도 체험하고 좋은 기억을 안고 갔는데 막상 세비야에선 부진을 해서 이제 경질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그러다가 한국에 한국 선수가 있는 울버햄튼에 와서 한국과의 인연이 이어졌다. 비약이고요. 어찌됐거나 좀 이제 황희찬 선수를 잘 쓰고 있으니까 우리 팬들 입장에서 정말 좋은 그러니까 감사한 감독이라고 느껴져요. 어쨌건 간에 황희찬 선수가 로페테기 감독 밑에서 1골이 2도움으로 공격 포인트가 3개거든요. 이게 현재까지 로페테기 감독 체제에서는 울버햄튼 선수들 중 최다 공격 포인트입니다. 뭐 그 뒤를 이제 아이트누리랑 포덴세가 2골씩을 기록을 하고 있고 무티뉴가 2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게데스와 라울 히메네스가 1골씩을 넣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경쟁이 치열하고 사실 황희찬 선수가 확실하게 주전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로페테기 감독이 공개적으로도 본인이 황희찬 선수를 좋아한다. 마음에 드는 내가 좋아하는 장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그 말에 준하는 출전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데요. 아직 뭐 리그에서 공격 포인트를 올린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흐름이라면은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득점이 나오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게다가 브루노 라즈 감독이 경질됐던 이유는 최하위까지 떨어진 순위도 순위지만 이제 잔류권과의 차이가 조금 벌어졌던 상황인데 지금도 여전히 강등권이긴 한데 그래도 상황이 많이 나아졌죠? 그래도 어쨌건 간에 리그에서도 1승 1무 1패 그것도 쉽지 않은 일정에서 기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잔류 마지노선이 웨스트햄과는 승점 1점 차밖에 나지 않고요. 그리고 골득실도 마이너스 16이어가지고요. 다음 경기 승리하고 다른 팀들이 패한다면요. 그러면 15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16위 본머스의 골득실을 보면 마이너스 21로 뭐 엄청나게 안 좋고 또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너무 많은 경기를 지고 있고 이기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에버튼도 마찬가지다. 최근 흐름으로 보자면 본머스, 웨스트햄, 에버튼을 울버햄튼이 충분히 이제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일정을 보면 사실 울버햄튼이 지금 카라바오컵에서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8강에 올라서 1월 12일 목요일 새벽에 노팅엄과 경기를 치르고요. 그 다음에 1월 15일 일요일에 당장 이 강등권에서 경쟁하는 웨스트햄과 맞대결인데 홈 경기를 치르잖아요. 이 경기만 이겨도 사실 울버햄튼이 이 강등권 전쟁에서 좀 주도권을 잡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 뒤 일정이 조금 까다롭죠. 맨시티하고 리버풀인데 또 저 사이에 아마도 FA컵 재경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지금 예정된 일정이
팀이 11월 18일, 19일 이 주 중에 비는 일정에 리버풀과 이제 FA컵 재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점은 웨스트햄전 이후에 리버풀, 맨시티, 리버풀, 사우스햄튼, 본머스를 만나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실 맨시티, 리버풀과의 대결보다 웨스트햄, 사우스햄튼, 본머스 같은 강등권에서 그렇죠. 경쟁하는 팀들이에요. 네. 뭐 그 팀들하고의 경기에서는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또 리버풀도 어쨌건 간에 지금 부상자도 너무 많고요. 리버풀이. 그리고 또 이제 빡빡한 일정을 계속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리버풀은 리그 순위가 더 지금 급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리버풀도 그 울버햄튼전을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번 FA컵 경기는 더 손해가 막대했던 팀은 리버풀이었어요. 왜냐면은 리버풀은 주전조를 내보냈거든요. 그렇죠. 주전조를 내보냈고 심지어 안필드 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승부에 그치면서 리버풀이 도리어 더 꼬이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이제는 울브스 원정을 와야 하기도 하고 또 일정이 빡빡한 가운데 리버풀도 경기를 치러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울버햄튼이 심리적으로도 편안할 수 있다. 네. 사실 울버햄튼 같은 경우는 FA컵에 탈락해도 큰 타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리버풀은 리그 순위 경쟁도 어려운데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한 FA컵을 이렇게 조기에 놓친다는 것은 클롭 감독에 있어서는 좀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결과라는 점에서 여러모로 황희찬 선수의 이날 득점 그리고 울버햄튼의 최근 상승세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로페테기 감독 체제에서 본인의 능력을 만개시키고 있는 황희찬 선수, 앞으로도 한준TV는 황희찬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도전과 최신 소식들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두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하는 한준TV의 해외 축구 정밀 분석 소식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